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한국에서 들려온 아주 반가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법 하나 바뀐 것 같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앞날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한국 도로에서 자율주행 학습을 할 때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길거리에서 찍히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같은 개인정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정보가 찍히면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가짜 데이터로 바꾸는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야만 연구 데이터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잡아먹고 비용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갔는데, 무엇보다 AI 입장에서 원본 화면이 아니라 억지로 뭉개진 화면을 보고 공부하는 꼴이라 학습 효율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제는 이런 영상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를 R&D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나 연구기관들이 실제 도로에서 벌어지는 날 것 그대로의 상황을 데이터로 만들어 AI에게 바로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국 정부가 이렇게 규제의 빗장을 과감하게 푼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을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건 테슬라에게도 놓칠 수 없는 거대한 기회인데, 한국은 도로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교통정체나 돌발 상황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곳에 생생한 데이터를 확보해 FSD를 학습시킬 수 있다면 그 기술적 완성도는 이전과는 비교 안 될 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이번 결정은 자율주행 시대의 문을 활짝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시장 쪽 분위기만 봐도 테슬라를 향한 시선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주식 시장의 큰손인 바이킹 글로벌스 인베스터가 지난 25년 4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대거 매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드레아스 할보르센이 이끄는 이 펀드는 이번 기간에만 테슬라 주식을 8만 9천 주가량을 추가로 사들였는데, 이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비중에서 5.6%나 더 늘린 규모입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이 예전만 못하다느니 말이 많지만, 진짜로 돈의 흐름을 잘 읽는 베테랑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를 넘어섰다는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테슬라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AI 세이프티 오퍼레이터라는 직군을 대규모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는 미국 동부의 핵심 교통요지인데, 여기에서 안전요원을 뽑는다는 건 테슬라의 무인주행 테스트가 이제 특정 지역을 넘어서 미국 전역으로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정리한 테슬라 IR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들여다보면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가 얼마나 거대한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제 테슬라는 자기들을 평범한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AI와 물리적 로봇 플랫폼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죠.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로보택시 전용 모델인 사이버캡입니다. 사이버캡은 테슬라 자율주행 생태계의 최종 목적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를 자기들의 수익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인데, 테슬라가 내놓은 분석 데이터를 보면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서 차 한 대를 일주일에 무려 50시간에서 60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사서 하루에 고작 한두 시간 정도 운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량 이용 효율이 5배에서 6배 이상 수직 상승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현재 돌아다니는 차량 대수의 5분의 1만 있어도 세상의 모든 이동 수요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용요금이 획기적으로 싸지면 버스나 지하철을 사던 사람들까지 전부 로보택시를 부르게 될 테니, 테슬라가 가져갈 시장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사이버캡은 당장 4월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1년에 수백만 대씩 찍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비결은 언박스드라는 혁신적인 조립 방식인데, 차량을 6개의 큰 덩어리로 나눠서 동시에 조립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극한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는 이 차는 오직 자율주행만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구성은 극대화하고 소모품 비용을 최소화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도로를 누비며 돈을 벌어다주는 스마트한 기계가 될 것입니다. 차량 가격보다는 얼마나 오래 돌려서 수익을 내느냐, 즉 감가상각비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FSD 소프트웨어의 성장세 또한 눈여겨볼 만한데, 2025년 한 해 동안 FSD를 구독하는 사람 수가 전년도보다 2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앞으로 아시아 시장의 성장 파이가 더 가파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 자율주행 기술을 낯설어하고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미국에서는
무료 체험 기회를 대폭 늘려 일단 한 번이라도 타보게 만들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편리함을 경험해보면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테슬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FSD 기술을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빌려주고 막대한 로열티를 받는 라이선스 사업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머리 역할을 테슬라가 독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여기에 테슬라의 또 다른 야심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로봇 사업이 성공하려면 정교한 손놀림,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똑똑한 두뇌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현재 옵티머스 3세대 디자인의 최종 확정 단계까지 와 있고 조만간 테슬라 기가팩토리 현장에 직접 투입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단순 반복 작업이나 위험한 물건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하겠지만 데이터가 쌓일수록 점점 더 복잡한 조립 공정까지 도맡게 될 것입니다. 로봇 한 대 가격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로 낮아지는 시점이 오면 이제 공장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 로봇 한 대씩 들여놓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테슬라는 핵심 부품의 액추에이터를 직접 설계해서 기술력을 챙기고 대량 생산은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는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공급망을 짜놓았습니다. 물론 기존 테슬라 차를 타시는 분들께는 조금 씁쓸할 수도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FSD 버전 14를 면밀히 분석해보니 하드웨어 3세대 컴퓨터가 이제는 물리적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버전 14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점유율이 100%에 육박해서 돌발 상황이 터졌을 때 이를 처리할 최소한의 여유 연산력조차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하드웨어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법적으로 승인받으려면 핸들 모터나 센서가 하나 고장나도 다른 하나는 즉시 제어권을 넘겨받는 이중화 장치가 필수적인데 하드웨어 3 차량에는 이런 하드웨어가 설계 단계부터 빠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하드웨어 3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하드웨어 3 차량에는 기능을 억지로 깎아낸 라이트 버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진정한 무인 자율주행 세계는 AI4 칩이 탑재된 최신 하드웨어에서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AI4 칩은 두 개의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서로를 감시하며 하나가 멈춰도 즉시 백업이 가능한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차량과 로봇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두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하드웨어 3 소유주들은 하드웨어 4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내주겠다고 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무서운 독주를 지켜보는 경쟁사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최근 계속되는 적자를 견디지 못해서 미국 내 인력의 12%를 해고한다는 뼈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지만 이미 AI 인프라와 로봇 양산 체계까지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는 테슬라와의 기술 격차는 이제 따라잡기 힘든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잠시 숨고르게 하는 이 시기에 테슬라는 그 뒤에서 다음 세대까지 지배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AI와 로봇의 시대가 우리 코앞에까지 성큼 다가왔다는 사실을 테슬라의 행보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 여러분, 자율주행과 로봇이 우리 삶에 완벽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차가 아무리 똑똑하고 로봇이 아무리 정교해도 결국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간은 에너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3년 전 던진 예언이 지금 왜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의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은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